자,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에는 이제 급수 중에서도 등비 급수가 나오죠. 등비 급수. 일단 급수, 저번 시간에 했던 급수. 급수가 무슨 뜻이었지? 한마디로 말하면 시그마 무한대까지였죠. 그렇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 번째 항까지 다 더해 나가는 게 급수였는데, 근데 그런 급수인데 등비 수열로 이루어진 수열의 급수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이거 알고 있잖아. 그 등비 수열의 합을 알고 있죠. 등비 수열의 합. 기억나니? 등비 수열 합 공식이 뭐였더라? 준이야 뭐였지? 등비 수열 합 공식? 알 거라 믿어. SN은 1-R분의 뭘까? A 괄호 1-R의 n제곱이었죠. 그쵸? 자, 이게 SN이야. 물론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1-R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R-1로 시작하는 것도 있죠. 그죠? 그런데 1-R로 시작하는 것을 쓴 이유는 자, 밑에 한번 봅시다. 이렇게 표현되는 게 이제 등비급수겠죠? 등비수열의 무한대 번째까지의 합, 이게 등비급수인데 이 등비급수가 언제 수렴을 하고 언제 발산하는지부터 생각해 보면 우리 그냥 등비수열 있죠? 그냥 R의 n제곱이라는 그냥 등비수열, 이 등비수열을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때 R 값의 범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갔었잖아. R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에 있을 때는 어땠죠? 어디로 갔었죠? 0으로 갔었지, 그치? 그리고 R 값이 딱 1일 때는 어디로 갔었죠? 1로 갔었죠. 그 이외의 범위에 있을 때는 무한대로 가거나 진동하거나. 그래서 등비 수열의 극한이 수렴하는 경우는 요 범위에 있을 때와 요 범위에 있을 때 이 두 가지 경우에 수렴을 했었어요. 등비 수열은. 근데 이번에는 등비 급수죠. 등비 급수. 자, 등비 급수도 R 값이 1보다 절대값 R이 1보다 작거나 작을 때, 그러니까 요 범위에 있을 때는 수렴한다라는 것은 맞아. 맞는데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R 값이 1일 때 있잖아요. 요 R 값이 1일 때는 등비 수열은 수렴을 했었지만 등비 급수는 어떨까? 등비 급수는 발산을 합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차이지. 등비 수열은 모든 항이 1, 1, 1, 1 이런 수열이라면 무한대까지 가도 1이잖아. 그럼 1로 수렴을 하는 거죠. 근데 등비 급수는 이걸 어떻게 해 나가는 거야? 이걸 계속 더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해 나가는 거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이렇게 쭉 나간다면 무한대까지 더하면 발산하겠지. 그치? 그래서 등비 수열과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이 약간 다른데 등비 수열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케이스, 이 두 가지 케이스에 수렴을 했다면 등비 급수는 딱 이 상황일 때만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뭐 발산하는 경우는 잘 물어보지 않으니까 수렴할 때 수렴값을 구한다고 하면 R의 범위가 이 범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쓸 때도 1-R분의 이 공식을 쓴 거예요. 자, 그럼 저번 시간 복습 급수를 구할 때 급수, 자, 요걸 구할 때 자, 이런 개념이었는데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먼저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했었죠. 그지?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SN 부분 합이라고 했었고 이걸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뭘 해줬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이렇게 보내줬었죠. 그래서 부분 합을 구해서 거기다가 리미트를 씌워주는 것이 급수를 구하는 방법이었잖아. 그럼 등비 급수에서는 얘가 지금 부분 합인 거죠. 얘가 부분 합. 여기다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이제 리미트를 씌워줘야지. 근데 여기다가 리미트를 씌울 건데 아까 말했다시피 요 R이라는 값은 지금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값일 거예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여기에.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숫자한테 무한대 거듭 제곱을 한 거잖아.
그 어디로 가? 0으로 가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 등비 수열 합공식에서 얘가 0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등비 급수를 계산하는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 의해서. 그치? 등비 수열 합공식에서부터 온 건데 거기서 무한대를 씌워져 버리니까 R의 n제곱이 0으로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1-R분의 A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그죠? 이거 아주 많이 써요. 여러분 이 등비급수 단원이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출제율 100%였어요. 100%. 매년 나왔어요. 도형 파트. 도형 하다 보면 이제 도형의 넓이 구하는 뭐 그런 문제 있거든요. 그래서 도형 문제로 등비급수 문제가 매년 나왔었어요. 매년. 그러다가 최근 한 1, 2년 사이에는 조금 이제 줄어드는 추세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나올 가능성이 높은 파트다. 그래서 뭐 옛날에 뭐 내가 공부할 때라든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100%였어요. 무조건 나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파트였어요. 중요한 파트죠. 그러니까 그래서 1-R분의 A 이 공식 계속 쓸 겁니다. 이따가 수렴하는 거 구할 때 1-R분의 A 계속 쓸 거다. 이걸 가지고 등비 급수의 답을 수렴값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얘기한 거긴 한데 오른쪽에 한번 정리를 해놨죠. 등비 급수가 수렴할 조건은 이거고 그리고 등비 급수 중에서도 첫 항 A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거 등비 수열과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A가 얼마인 순간은 수렴을 하겠어? 0인 순간은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0이거나 아니면 공비가 요 범위에 있을 때 요럴 때 수렴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우리 이 얘기도 해볼까? 저번 시간에 수열의 극한과 급수에 대해서 중요하게 자주 사용하는 명제가 하나 있었죠. 명제가 뭐였지? 얘가 수렴을 하면 그러면 얘는 어땠지? 0으로 수렴을 했었지. 그치? 그럼 봐봐. 이걸 그대로 등비수열한테 적용을 해봐요. 이런 조건에서 AN이 등비수열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가 등비수열이라면 얘가 수렴을 한다는 것은 R값의 범위가 어떻다?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에 들어간다. 이런 말이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R값의 범위가 이 범위에 들어가 있다면 이렇게 그냥 AN에다가 리미트 보냈을 때 얼마로 가는 상황이야? 0으로 가는 상황 맞죠? 그쵸? 그죠? 좀 전에 우리 여기서 얘기했던 요거 있잖아. 그치? 리미트 아래 n제곱은 아래 범위가 여기 있으면 0으로 가잖아. 그래서 이 명제는 당연한 거죠. 당연히 등비 수열에 대해서도 성립을 하고 R값의 범위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게 맞다는 것을. 그렇죠? 당연히 요거는 맞아요. 등비 수열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53쪽으로 가서 다음 급수의 합을 구하세요. 그랬는데 우리가 등비 급수를 구할 때 우리가 아는 건 이거밖에 없어. 1-R분의 A밖에 없어. 그러면 이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등비 수열의 형태를 딱딱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1번에 보면 지금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을 등비 수열의 형태로 딱딱 바꾸려면 분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4분의 1의 n-1제곱 더하기 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4n제곱 마이너스 1분의 2의 n제곱 이건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 2를 하나 남겨놓고 4분의 2의 n-1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맞니? 2의 n제곱이라는 게 2 곱하기 2의 n-1제곱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죠? 근데 분모에 지금 4의 n-1제곱 있으니까 요렇게를 쓰자는 거지. 그리고 2 하나 남는 거 앞에 붙여주고. 그지?
자,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자, 요 놈만 봤을 때 지윤아, 얘는 첫 항이 얼마예요? 첫 항 1이죠. 공비는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그치? 그러면 이렇게 첫 항과 공비가 딱 정해지면 이제 얘를 적용할 수 있는 거지. 1-4분의 1을. 그래서 적용을 해주면 1-4분의 1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3분의 4인가? 그죠? 3분의 4. 자, 첫 번째 등비수열 처리했고, 두 번째 등비수열 요거. 다은아, 이거는 첫 항이 얼마야? n자리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첫 항 나오지 않나? 요 앞에 이거 있잖아요. 그치? 요걸 첫 항으로 봐줘야 되겠지? 그럼 첫 항은 2인 거고, 공비는 얼마예요? 4분의 2. 그러니까 2분의 1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또 1-4분의 1을 적용하면은 1-2분의 1분의 2가 되겠다. 그럼 얼마예요? 4.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3분의 4하고 4를 더한 게 답이 되는 거지. 그렇죠? 얘네들이 더한 게 답이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등비 수열로 정리한 다음에 요 공식을 적용해서 풀어주는 그런 형태예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요 뒤에 있던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을 분배시킨다고 생각할게. 분배. 자, 이렇게 분배를 시켜주면은 첫 번째 거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합칠 수 있고, 두 번째 거는 빼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또 요거 따로 등비수열, 요거 따로 등비수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요거부터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거는 첫 항도 마이너스 3분의 2고 공비도 마이너스 3분의 2인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그냥 1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럼 얼마니 준이야 이거? 이거 얼마야?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5분의 2, 그치? 마이너스 5분의 2.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거 또 첫 항도 마이너스 3분의 1, 공비도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1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마이너스 3분의 1. 지훈아, 이건 얼마니? 4분의 1, 그치? 마이너스 4분의 1. 자, 그런데 얘네 둘을 이제 뺄 거죠? 그죠? 뺄 거예요. 얘네 둘을 뺄 거니까 마이너스 5분의 2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20분의 3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3번에서는 갑자기 또 뭐가 나왔어요? 사인 함수가 나와요. 사인 함수. 가끔 이제 이게 하다 보면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가끔 나오죠. 근데 뭐 이 삼각함수들이 큰 의미를 갖고 있진 않고 우리가 기본적인 삼각함수의 값들만 구할 수 있다면 그러면 문제 푸는데 별 지장은 없습니다. 자, 사인 2분의 n 파이 기억 좀 해보자. 사인 2분의 n 파이. 자, n에 1 집어넣으면 사인 2분의 파이죠. 얼마였죠? 1, 그치? 왜? 사인 그래프가. 야, 딴 건 까먹어도 이거는 기억하지 않니? 이렇게. 그죠? 이렇게 생기잖아, 사인 그래프가. 맞죠? 그래서 주기가 2파이였고. 그럼 여기가 지금, 여기가 파이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 아니야. 그지? 그래서 사인 2분의 파이의 값은 1이었지, 그치? 기억나죠? 그럼 얘는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면은 n자리 2 집어넣으면 사인 파이 아니에요. 그럼 얼마예요? 0이야, 0. 그죠? 사인 파이 0이야. 그럼 n자리에 3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분의 3파이 되는 거잖아. 사인 2분의 3파이. 그럼 얼마가 돼?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n자리에 4 집어넣으면 사인 2파이니까
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 1, 0, 마일 0 이게 반복되는 수열인 거예요. 1, 0, 마일 0, 1, 0, 마일 0 이렇게. 그지? 근데 이러한 수열이 지금 2분의 1의 n제곱과 곱해져 있어요. 그럼 2분의 1의 n제곱은 우리가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잖아. 그러면 이 두 수열이 곱해져 버리면 결국 이 중간에 나오는 0들 때문에 이 4분의 1이라든지 16분의 1 같은 건 그냥 없어져 버릴 거야. 그죠? 그리고 2분의 1과 8분의 1 같은 경우도 부호가 이제 엇갈리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결국은 얘네 둘을 곱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의 첫 번째 항은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때의 두 번째 항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는 겁니다. 0 되는 거 다 날리고 생각하면. 그럼 이런 규칙으로 이제 가는 새로운 등비수열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등비수열 파악할 때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만 있으면 끝난 거잖아. 첫 항이 2분의 1인 거고 공비는 얼마인 거예요? 마이너스 4분의 1인 거잖아. 그죠? 그럼 첫 항 알고 공비 아니까 또 집어넣어야지. 공식에다가. 그죠? 그래서 1 마이너스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2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얼마인가요? 그치.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이게 기본적인 등비급수 문제입니다. 추추추. 그 뒤에 54쪽에 뒤에 우리 요 문제 하나 먼저 풀어보고 오자. 64쪽에 61번 있죠? 61번. 이거 답 한번 찾아보세요. 61번.
재원아, 답 나왔니? 아니요. 안 나왔다고? 안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등비급수는 첫항하고 공비를 어떻게 봐줘야 돼? 얘는 첫항이 뭐예요? n자리에 1는 거 아니야, 그죠? n자리 1면 뒤에 건 어차피 없어지니까 여기에서 x 3분의 x 아닌가? 그쵸? 첫항이 중요한 이유는 첫항이 얼마일 때를 챙겨야 되기 때문에 0일 때를 챙겨야 되기 때문에 첫항이 따로 나온 애는. 그래서 일단 x가 0이면 수렴을 합니다. x가 0이면 수렴을 하고, 자, 또는 공비를 가지고 표현하면 공비는 여기서 3분의 x, 여기서 x분의 2니까 3분의 x, x-2가 공비겠죠. 그럼 이 공비가 어느 범위에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들어가 줘야 되죠. 그죠? 자, 그렇다면 요거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3 x제곱 마이너스 2x, 여기는 3이니까 이쪽 거 따로 계산하면, 자, 이쪽 부분 계산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인데 얘는 어때요? 이거 판별식이 0보다 작죠? 그럼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x축보다 떠 있는 거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하는 부등식이잖아. 그죠? 이거는 항상 성립합니다. 항상 성립하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자, 뒤에 부분 계산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x는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 범위하고 근데 이게 어차피 여기 들어가네요. 그치? 그러면 요 범위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첫 번째 수열이 수렴하는 범위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열은 이 로그 3의 3분의 x, 얘가 지금 공비니까 얘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에 있으면 되겠죠. 그치? 이거 정리 어떻게 하지? 마이너스 1이 로그 3의 뭐랑 같았죠? 로그 3의 3분의 1과 같죠? 로그 3의 3분의 1, 로그 3의 3분의 1, 그 다음에 가운데는 로그 3의 3분의 x, 오른쪽은 로그 3의 3이지, 그치? 그러면 로그 3은 증가함수니까 그냥 밑 다 떼버려도 되죠. 밑이 1보다 크니까. 떼버리면 3분의 1, 3분의 x, 3이니까 3 곱해주면은 이렇게 되겠는 거지. 1부터 9까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와 요거의 공통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뭘까 답은? 1부터 3까지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등비 급수가 수렴할 조건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 이외에는 이제 옛날에 배웠던 거지 뭐. 로그도 그렇고 2차식도 그렇고 옛날 거야. 옛날 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자, 그럼 앞으로 넘어와서 54쪽으로 다시 갈게요. 54쪽. 자, 54쪽. 54쪽은 급수의 합이 10일 때 x값을 구하세요. 그랬네. 급수의 합이 10일 때. 자, 그런데 이 급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첫 항이 1이고요. 공비가 3분의 x인 거죠. 3분의 x. 그러면은 이 합이 10이다. 수렴을 한 거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식은 딱 뭐예요, 또? 1-r분의 a. 뭐 이거지 뭐. 그쵸? 그래서 이 공식을 적용을 시켜주면은 1-3분의 x분의 1, 그게 10이다. 그치? 이렇게 놓고 계산하면 끝나는 거고. 자, 2번을 볼게요. 2번은 첫째 항이 2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시그마 n부터 1까지 무한대까지 an, 요게 4고, 그때 an 제곱의 값을 물어봤어. 그럼 이 첫 번째 식에서 우리가 뭘 찾아낼 수 있을까요? 첫 항은 이미 알잖아. 그죠? 그럼 이 첫 번째 식에서 공비를 찾을 수 있지, 공비를. 그치? 자, 이렇게 됐다는 것을 등비급수 공식으로
나타내면 1-R분의 2가 4였다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R이 얼마였단 얘기야? R이 2분의 1이었단 얘기야. R이 2분의 1. 그래서 AN이라는 수열은 등비 수열인데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생긴 수열이었구나. 맞죠? 그러면 준이야, AN이 이렇게 생긴 수열이라면 AN의 제곱은 어떻게 생겼겠어? 그러니까 4 곱하기 그렇게 써도 되고 4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써도 되죠. 그죠? 그럼 이렇게 딱 써보면 첫 항과 공비가 잘 보이잖아. 첫 항은 4고 공비는 4분의 1이고. 그래서 이 4와 4분의 1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공식을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답은 3분의 16이다. 3분의 16이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5쪽이 좀 전에 그 뒤에 연습 문제 가가지고 풀어봤던 그 녀석이에요. 그거보다 더 쉬운 거.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실수 x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이, 그치? 이 녀석이 이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에 있습니다. 요것만 풀어주면 끝나는 거야. 뭐 특별히 뭐 신경 쓸 게 별로 없죠. 그냥 기본적인 형태고,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거는 첫 항과 공비가 따로따로 있으니까 이럴 때는 항상 첫 항 조심하라 그랬지. 자, 첫 항이 x, 첫 항이 x니까 첫 항이 0인 순간 챙겨야 되죠. 첫 항이 0이거나, 자, 또는 공비가 1-x인데 이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요걸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요렇게 뒤집히고 요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답을 이제 이것만 딱 써놓으면 이제 틀린다 이거지. 여기에다가 아까 찾았던 첫 항 x가 0인 순간까지 포함을 해서 답을 써줘야 되는 거니까 제일 좋은 모양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치? 0쪽에 등호가 들어가는 거. 첫 항 요거 빼먹지 말고 잘 챙겨줘라.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56쪽으로 갈게요. 56쪽. 아까 이제 수능에 단골로 출제됐었어 라고 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등비수열의 등비급수의 활용. 특히 그 57쪽에 있는 것들 있잖아. (57쪽에) 있는 그런 도형 문제, 이런 게 진짜 단골로 나왔었다. 내가 수능 볼 때도 나왔었어. 수능을 3번 봤거든요. 3번 다 나왔었어. 무조건 나오는 유형이었어 이거는. 자, 56쪽에 먼저 순환소수와 등비급수 그랬는데, 야, 이거 순환소수 진짜 완전 이게 추억의 내용 아니냐? 지훈이는 나랑 했겠다, 그지? 중학교 2학년 때 나온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순환소수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0.3 땡 뭐 있단 거. 이게 무슨 뜻이에요? 0.3333333 이거지, 그치? 이거를 뭐 중학교 때 이런 공식으로 바꾼단 말이야. 뭐 이렇게 9분의 얼마, 뭐 99분의 얼마, 999분의 얼마 이렇게 바꾸는데, 이걸 우리가 등비 수열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0.33333이면 0.3 더하기 0.03 더하기 0.003 이런 것들을 무한대로 더해 나가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건 마치 첫 항이 0.3이고 공비가 10분의 1인 그런 등비 급수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많이 나오나? 그래서 이거를 등비급수 공식으로 1-10분의 1분의 0.3이니까 10분의 3 이렇게 생각하면은 9분의 3이 되죠. 9분의 3. 그쵸? 9분의 3 이렇게 바꿀 수 있어 라는 게 순환소수와 등비급수의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순환소수를 분수로 그냥 바꾸면 되는 상황이라면 굳이 이거를 등비급수로 가면 괜히 복잡해요. 이게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인데 중학교 때 더 쉬운 방법을 배웠는데 굳이 고등학교 와서 어렵게 갈 필요 없잖아. 자, 중학교 때 배운 방법을 좀 복습을 해보면 그 순환소수를 분수로 그냥 바꾸는 건데요. 자, 어떤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꿀 때 일단 순환 마디를 보는 거야. 순환 마디가 하나, 둘, 세 자리죠. 그 밑에는 순환 마디는 두 개고 순환하지 않는 게 하나 있죠. 이거는 순환 마디는 하나고요. 순환하지 않는 게 두 개가 있죠. 이 개수를 가지고 분모를 결정하는 거예요. 순환 마디가 3개. 그러니까 순환을 하는 숫자만 3개 들어가 있다. 그럼 9를 3개 쓰는 거지. 999. 그래서 분모가 999. 얘는 순환하는 거 2개인데 순환하지 않는 거 하나. 그러면 9 2개에 0 하나. 얘는 9 하나에 0 2개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분모를 결정한 다음에 분자는 어떻게 하냐면 분자는 자, 소수점 무시합니다. 분자 생각할 때는 소수점 무시하고 이 숫자를 그냥 쭈루룩 써. 예를 들어 0.7땡 3 1땡이다 그러면 분모는 999가 되고요. 분자는 그냥 이 숫자를 쭈루룩 쓰니까 731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자, 이렇게 바꾸면요. 분모는 990으로 바뀌고요. 분자는 731에서 순환하지 않는 거 하나를 빼는 겁니다. 그치? 그런데 소수점을 무시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731 빼기 7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 만약에 0.731땡이다. 그러면 900분의 731 빼기 73이 되는 거고. 이렇게 바꾸는 게 이제 중학교 때 배운 방법이지. 그럼 더 간단하게 뭐 0.24땡 이러면 어떻게? 얘는 분모가 뭘까? 9 하나, 0 하나, 90. 그죠? 분자는 24에서 2 뺀 거.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리고 이것들을 다 등비급수로도 할 수는 있다. 자, 근데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이제 57쪽에 있는 건데 57쪽은 도형과 등비급수 해가지고 등비급수를 이용하면 동일한 모양이 한없이 반복되는 도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이게 뭐 좌표로 나오기도 하고 뭐 길이를 구하는 걸로 나오기도 하고 넓이를 구하는 걸로 나오기도 하고 자주 나와요. 자, 그래서 핵심은 등비급수를 이용할 거니까 우리는 1-r분의 a라는 공식을 써먹을 거 아니야 결국은. 그래서 첫 항과 공비를 찾으면 되는 건데 보통의 경우는 첫 항과 두 번째 항을 찾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등비를 바로 찾기가 편한 거는 등비를 찾으시고 등비보다는 두 번째 항을 찾는 게 더 편하다. 그럼 두 번째 항을 찾으시고 그래서 A하고 R을 찾거나 아니면 A하고 A2를 찾거나 이렇게 두 가지를 찾아주면 끝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런 내용보다는 각각의 문제를 보고 이제 풀어 나갈 건데 근데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깔아둬야 될 것은 닮음. 도형 문제에서 이 닮음이 들어가 있는 문제가 아주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 어떤 무한한 내용을 이렇게 이 그림도 지금 보세요. 이 그림도 지금 보면 이 색칠된 애들, 이 사각형들끼리 다 뭘까요? 다 닮음이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닮음에서 닮음 비를 찾으면 자, 예를 들면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요 놈과 요 놈을 비교했을 때 닮음 비가 2대 1이죠. 그러면 넓이는 무조건 뭐예요? 4대 1이지. 4대 1. 닮은 비 제곱하면 넓이 비니까. 그럼 넓이 비가 4대 1이라면 이미 거기서 나는 뭘 알아버린 거야? 공비. 공비가 4분의 1인 걸 알아버린 거지 뭐. 그치? 그래서 닮음을 활용해가지고 공비를 찾으면 아주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항상 닮음을 넣어놓고 봐야 돼. 이 도형 문제를 볼 때는. 자, 한번 가봅시다. 일단 58쪽은 그 순환수수 문제죠. 순환수수 문제. 그래서 뭐 기본 공식으로는 당연히 뭐 99분의 51인 거 보이는데 이거를 등비 급수를 이용해서 푼다면 이렇게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0.51 더하기 0.0051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게 첫 항이 되는 거고 공비. 준이 공비가 뭐야? 100분의 1이죠? 그걸로 이제 무한급수 돌리면 되고요. 자, 옆에 2번.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순환을 하지 않는 숫자가 하나 껴 있으니까 순환하지 않는 녀석은 어떤 그 깍두기처럼 따로 하나 빼줘야죠. 0.6은 그냥 하나 분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0.028과 0.00028과 이렇게 등비수열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0.6은 하나 분리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무한급수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공비가 또 100분의 1이 되겠죠? 그럼 1-100분의 1분의 자, 첫 항이 0.028이니까 1000분의 28이죠. 1000분의 28. 그럼 이거는 이게 1000분의 10이니까 1000분의 990분의 1000분의 28 이렇게 되겠지. 그럼 990분의 28이 되겠네. 그죠? 990분의 28. 그리고 앞에 0.6이 있으니까 10분의 6 더하기 990분의 28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되겠죠? 그러면 통분시켜서 그냥 더하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우리가 순환소수는 처리를 할 수가 있겠고, 자, 오른쪽에 59쪽을 봅시다. 요런 게 이제 등비급수 문제인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좌표에 대한 겁니다. 좌표. 자, 봐봐. 요 그림.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쭉쭉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는 선분의 길이가 처음에 O에서 P1까지 요 길이는 1이었는데 그다음 꺾어져서 P1부터 P2까지 요 길이는 2분의 1이에요. 그다음 요 길이는 4분의 1이고 이런 식으로 길이가 계속 반씩 잘라지고 있어. 그죠? 그때 이 P점들의 X좌표와 Y좌표를 비교해봐라. 구해봐라. 라는 겁니다. 자, 먼저 P1의 좌표는 뭘까요?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수선 내리면 특수삼각형이죠, 그죠? 특수삼각형이고 여기 길이가 지금 1인 거를 알려줬으니까 여기 길이는 2분의 1이고 여기 길이는 뭘까? 2분의 루트 3이겠죠, 그쵸? 그러면 다은아, P1의 좌표는 뭐라고 써야 돼? 컴마 2분의 1. 자, 이렇게 썼죠? 그 다음 걸 생각해봐. 자, 일단 X좌표는요. 처음에 플러스 2분의 루트 3 왔잖아. 그랬다가 그 다음 두 번째 X좌표가 첫 번째 X좌표 P1의 X좌표보다 P2의 X좌표가 더 작죠? 그죠?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으니까. 그죠? 그러면 그 작아지는 양이 얼마냐? 방금 전에 왔던 양의 절반만큼 작아지는 거 아닌가? 그죠? 그럼 여기서 바로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니? 그지? 처음에 우리가 5에서 P1으로 갈 때 X좌표가 2분의 루트 3만큼 증가를 했는데 그 다음에 P1에서 P2로 올 때 이때 X좌표가 2분의 루트 3의 절반만큼 감소하잖아요. 그치? 그럼 이걸 우리가 2분의 루트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이걸 더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죠? 그럼 두 번째 한까지만 하면 끝난 거거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X좌표는 이걸 무한히 반복하는 거니까요. 얘는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좌표는 3분의 루트 3이 되겠네요. 근데 Y좌표는 조금 X좌표랑은 움직임이 다르죠. 그죠? Y좌표는 처음에 2분의 1만큼 증가했으니까 첫 항이 이제 플러스 2분의 1인데 그러고 나서도 감소하진 않죠. 계속 어때요?
계속 위로 올라가지. 다만 그 올라가는 정도가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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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면 공비가 뭐가 되겠어? 공비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항이 만들어질 테니까 공비는 플러스 2분의 1일 거다. 그러면 이거는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2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1이네. 그래서 답은 얘네 둘을 더한 것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네, 그 다음 페이지에 60쪽으로 갈게요. 60쪽. 자, 60쪽은 이제 길이에 대한 문제인데 이 길이에 대한 문제 중에서도 뭐 어렵게 나오면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되게 쉬워요. 맨 처음에 P1의 길이가 이제 첫 번째 항인데 이 첫 번째 항의 값은 얼마예요, 지금? 딱 봐도 1이잖아. 그치? 딱 봐도 1이야.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항이 이제 P1, P2. 여기 길이가 이제 두 번째 항인데 자, 여러분 이 파란 애랑 빨간 애랑 이거 몇 대 몇인지 다 알잖아요. 이거 지금 특수삼각형이거든. 그죠? 이거 특수삼각형이니까 이 파란 선분 PP1과 P1, P2는 2대 루트 3 관계 아닌가? 그죠? 1대 루트 3대 2 중에 2대 루트 3 관계. 그러면 공비가 뭐라고 생각하면 돼? 2분의 루트 3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그림만 보면은 우리가 첫 항도 보이고 공비도 보이는. 그럼 바로 쓰면 되지 뭐.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분의 1 이렇게. 그치? 그래서 얘를 이제 정리를 하면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니까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되겠고요. 얘를 유리화까지 시키면은 2 괄호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죠? 요거는 특수삼각형을 활용하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녀석이 왔습니다. 61쪽에 자, 이게 이제 출제율도 가장 높고요. 그리고 또 어렵게 나오면 되게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문제야. 하지만 이 문제는 쉬워. 근데 이제 이 문제가 그림을 지금 안 줬는데 대부분 요 유형의 문제는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밑에 나와 있는 그림을 참고해가지고 풀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 자, 이 그림을 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을 A1이라고 하고 정삼각형 A1에 내접하는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을 A2라고 하고 그러니까 문제도 읽어야 되고 그림도 같이 봐야 돼. 이런 상황으로 지금 원 안에 삼각형, 다시 삼각형 안에 원, 그 안에 삼각형 이렇게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 정삼각형의 넓이들을 우리가 지금 찾아가고 싶은데 우선 첫 번째 정삼각형, 제일 큰 정삼각형을 보면 이 정삼각형은 자, 이 정삼각형은 여기서 요렇게 수선 내리면 이렇게 수선 내리면 이 파란 선분의 길이가 얼마죠? 2분의 1이죠? 그죠? 요것도 지금 특수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이고 자, 여기가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밑변은 얼마예요? 요거는 2분의 루트 3이지, 그치?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정삼각형은 한 변이 루트 3짜리 정삼각형이죠. 루트 3짜리 정삼각형. 자, 여러분 이거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 정도는 알고 있죠? 그죠? 정삼각형 넓이 모르면 뭐 2분의 1 AB 사인 쓰면 되고 지금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뭐냐면 4분의 루트 3 A제곱. 그치? 4분의 루트 3 A제곱. 그러면 정삼각형 넓이 4분의 루트 3 A제곱. 당연히 A는 한 변의 길이를 말하겠죠.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그럼 첫 번째 정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짜리란 말이죠. 루트 3짜리 정삼각형이니까
첫 번째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3 루트 3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첫 항 알았으니까 이제 뭐만 알면 돼? 등비급수 공식 쓸 거니까 첫 항과 공비가 필요하잖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의 공비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까요? 여기가 포인트야. 이 문제, 이 유형은 여기가 포인트야. 자, 우리가 첫 번째 정삼각형이랑 두 번째 정삼각형 사이의 관계를 찾고 싶잖아요. 근데 그 관계는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 사이의 관계랑 어떨까? 똑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이 예를 들어 닮은 비가 3대 1짜리다. 그러면 그 안에 꽉 맞게 지금 삼각형을 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삼각형과 두 번째 삼각형의 닮은 비도 그럼 3대 1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굳이 막 두 번째 삼각형의 한 변이 얼마인가 이렇게 찾지 마시고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으로 찾으면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왜? 첫 번째 원은 반지름이 얼마짜리예요? 요만큼이잖아. 반지름 1짜리죠. 근데 두 번째 원이 지금 요건데 요거. 자, 이 녀석의 반지름 벌써 찾아놨죠? 여기잖아, 여기. 2분의 1이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의 닮은 비가 2대 1이야. 그죠? 원 1과 원 2의 닮은 비가 2대 1입니다. 아니, 2분의 1. 2대 1이라고 쓸게요. 자, 그렇다면 닮은 비가 2대 1이면 그러면 A1과 A2 그러니까 첫 번째 삼각형과 두 번째 삼각형 얘네 둘의 닮은 비도 역시 2대 1일 거예요. 형규야. 그럼 닮은 비가 2대 1이면은 우리가 지금 넓이를 찾고 있으니까 공비는 얼마를 쓰면 되는 거야? 4분의 1이요. 얼마? 4분의 1이요. 그렇죠. 4분의 1을 쓰면 되는 거지. 그럼 끝났잖아. 첫 항 찾았고 공비 찾았고. 그죠? 그래서 허경영 사무소에서 전화. 허경영 또 나오나 보네. 자, 그래서 첫 항은 이거고 공비는 4분의 1이니까 1-4분의 1분의 4분의 3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이게 답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 도형 문제들을 수월하게 처리를 해나갈 수가 있다.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 닮음에 대한 성질. 자, 뒤로 넘어가서 요 그 방금 도형 문제, 요 도형 문제랑 연관된 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65쪽으로 먼저 가볼게. 65쪽. 65쪽에 67번. 수능 기출이야. 자, 한번 풀어봅시다. 뭐 되게 문제가 길지만 사실 그렇게 뭐 복잡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림에 거의 다 표시돼 있어. 그림에 있는 거 그대로 보시고 뭐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사이에 다시 이렇게 똑같은 도형을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등비급수일 건데 등비급수의 첫 항과 공비만 잘 찾으면 되겠죠. 계산 한번 해봅시다.
저탕을 찾을 때는 이렇게 나눠서 찾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쪼개서 위에 색칠된 부분과 아래 색칠된 부분을 따로따로 찾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제 12년 동안 공부하면서 도형에 대해서 뭐 부채꼴도 나오고 뭐 활꼴도 나오고 뭐 도형에 대해서 배웠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넓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볼까요? 혹시 답 나온 사람 있니? 없어? 일단 근데 67번에서 공비는 알죠? 답 4번? 맞나? 정답. 오, 잘했네. 잘했어. 자, 공비는 얼마예요? 공비? 공비? 3분의 1이죠. 공비 찾기가 엄청 쉬워요. 왜냐면 첫 번째 이 삼각형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두 번째 삼각형을 비교해 보면 첫 번째 삼각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루트 3이죠. 그치? 근데 두 번째 삼각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그치? 세로의 길이가 된 거니까 이 길이는 4인 거 알고 있잖아요. 4. 그래서 첫 번째 삼각형과 두 번째 삼각형을 비교해 봤을 때 루트 3분의 1 사이즈로 줄어들었거든. 닮은 비가 루트 3대 1. 닮은 비가 루트 3대 1이니까 넓이 비는 3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공비가 3분의 1인 것은 닮음을 가지고 바로 찾으면 됩니다. 그죠? 공비가 3분의 1. 자, 이건 닮음으로 바로 찾으면 돼. 그럼 이제 문제는 첫 번째 항,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에서 색칠된 부분의 넓이, 이것을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근데 아까 요 힌트는 줬잖아. 여기를 연결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라. 요걸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이 삼각형이 지금 뭐가 되죠? 요거 정삼각형 되죠. 그쵸? 정삼각형 될 수밖에 없어.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가 같기 때문에. 그죠? 여기 길이가 같고 그리고 요 각도가 원래부터 60도죠. 그죠? 특수삼각형이니까 60도예요. 그래서 얘가 정삼각형이라서 요렇게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러면 여기도 같지 않니? 그쵸? 이 길이가 같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자, 이 길이가 같다는 것이 요 삼각형하고요. 요 삼각형하고 그다음에 요 삼각형이 서로 넓이가 어때요? 똑같죠? 그쵸? 빨간 삼각형과 초록 삼각형은 넓이가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S1을 찾아볼 건데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에서의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찾아볼 건데 이 첫 번째 그림에서의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생긴 부채꼴에서 요 정삼각형을 빼죠. 그죠? 이렇게 빼면은 이제 여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 그치? 맞죠? 여기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그다음에 또 이렇게 길쭉한 삼각형 있죠. 빨갛게 표시했던 저 빨간 길쭉한 삼각형에서 뭘 뺄 거야? 작은 부채꼴 요걸 빼면 그러면 여기가 나오겠죠. 그죠? 맞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더하면은 이제 S1이 나오는 건데 근데 우리가 방금 찾아낸 사실이 뭐냐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서로 넓이가 같다는 사실을 찾아냈잖아. 그러면 어차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지겠지. 사라지겠지. 결국은 S1, 그러니까 첫 번째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요 부채꼴에서 요 부채꼴을 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요 부채꼴이 지금 중심각이 60도짜리고요. 이 밑에 써 있는 부채꼴은 중심각이 몇 도짜리야? 30도짜리거든. 그치? 그러면 결국은 이거 반지름이 같은 부채꼴이니까 60도짜리에서 30도짜리 빼면은 그냥 30도짜리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30도짜리 부채꼴의 넓이 한 개만 구하면 그게 S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1은 자 반지름이 4짜리였으니까 4, 4, 16파이 곱하기 중심각이 30도니까 360분의 30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얼마지? 3분의 4파인가? 그죠? 이렇게 첫 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일일이 다 구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 삼각형 두 개의 넓이가 같다는 생각을 하면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죠. 그죠? 넓이가 같다는 것만 생각하면 이건 바로 나오거든. 그래서 답은 1-3분의 1분의 3분의 4파이. 그러면 2파이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제 문제 풀다가 보면 순간적으로 이제 이런 게 헷갈릴 때가 있어. 여기서의 이 S는 합의 개념의 S가 아니죠. 여기서 S는 그냥 그 n번째 얻은 그림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가 SN이죠. 그죠? 그럼 선생님 이거는 시그마가 없는데 왜 무한급수로 풉니까? 이런 의문이 아무 생각 없이 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 두 번째 그림 안에 보면 이미 첫 번째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그대로 있고 거기에 두 번째 부분의 넓이가 추가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이미 합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 눈에 시그마가 보이진 않지만 당연히 무한급수로 처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쵸? 자, 우리 앞에 유형 마지막 한 개만 하고 마칠게요. 62쪽입니다. 62쪽. 62쪽에 등비급수의 활용 해가지고 실생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는 보통 그게 어렵지 않아요. 보통 어렵지 않은데 조금 이제 필수예제 13번 같은 경우는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약간 만들어 놨어. 문제 읽어보면 알루미늄 캔을 만드는 공장에서 생산량의 75%가 수거가 된대요. 다시 주워 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수거된 것 중에서 80%가 재활용이 된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생산량의 75%가 수거되니까 수거되는 것이 4분의 3만큼이죠. 100분의 75니까 4분의 3만큼 수거됐는데 그 4분의 3 중에서 80%면은 100분의 80이니까 5분의 4잖아. 이 중에서 다시 5분의 4만큼이 재활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 두 개를 곱해가지고 결국은 5분의 3만큼이 재활용이 되는 거죠. 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이 5분의 3이 이 문제에서의 무슨 역할을 할까요? 공비 역할을 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재활용을 무한정 한다는 얘기 아니야. 무한정.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또 나간 것 중에 그만큼이 수거가 돼서 재활용이 될 거고 또 그중에 수거를 해서 또 재활용을 할 거고 무한정 계속 한다는 얘기니까 무한급수예요. 그럼 문제에서 맨 처음에 알루미늄 캔 10톤으로 이런 행동을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딱 드는 생각이 그럼 1-5분의 3분의 10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고. 이제 살짝 이제 이게 함정인 거지. 왜 함정이냐? 처음에 만든 이 10톤, 맨 처음에 만든 이 10톤, 이 10톤은 재활용된 게 아니잖아. 그죠? 문제에서는 지금 재활용되는 것만 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간 10톤은 새 거였던 거고요. 이 중에서 그럼 뭐 수거가 돼가지고 재활용된 게 처음으로 재활용된 게 몇 톤이 나올까? 6톤이 나오겠죠. 6톤. 그쵸? 나간 것의 5분의 3만큼이 재활용이 되니까. 그래서 6톤만큼이 재활용이 됐으니까 우리가 6톤을 첫 번째 항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요게 이제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함정이죠. 6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풀어야지 답이 나오는 거고 밑에 있는 문제 중에 59번 문제요. 요거 조금 난해한 문제라서 먼저 풀게요. 59번. 이 문제가 물론 이제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려면 어느 정도 그 뭔가 실생활에 있는 모든 요건을 다 이렇게 적용을 할 수는 없지. 좀 이렇게 가정을 하죠. 뭐 무슨 뭐 공기에 저항이 없다거나 뭐 이런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긴 하는데 59번 문제는 좀 뭔가 진짜 문제를 만들기 위한 상황인 것 같아. 억지로 만든 문제 같은 느낌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브레이크를 만들었는데 이 브레이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일단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그 순간에 속력이 30%가 감소한대요. 그러고 나서 1초마다 속력이 계속 30%씩 감소한대요. 그죠? 이러한 브레이크인데 이러한 브레이크를 가지고 시속 108km로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자동차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이동한 거리가 몇 미터냐? 일단 딱 드는 생각은 이게 멈출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니?
그죠? 물론 이제 무한대까지의 개념이기 때문에 0이 되긴 되겠지만 그때까지 몇 초가 걸린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약간 상황이 조금 납득하기 힘들긴 한데 어쨌든 문제를 낸 의도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로 어떻게 시작하는 게 편하냐면 이 단위 있잖아요. 단위. 시속 108km. 이 단위를 가지고 풀면은 못 풀어요. 우리는 먼저 이 속력의 단위를 미터 퍼 세크로 바꿀 겁니다. 자, 시속 108km. 시속 108km면은 108km per hour잖아. 그죠? 108km per hour. 그럼 이것을 미터 퍼 세크로 한번 바꿔볼게요. 미터 퍼 세크로 바꾸면 108km는 공을 몇 개 붙여야 돼? 이걸 미터로 바꿀 거니까 3개를 더 붙여가지고 미터로 바꿔주고. 자, 그 다음에 hour를 세크로 바꿀 거니까 1시간이 몇 초예요? 3600초죠. 그죠? 3600초. 네, 그래서 3600분의 108,000이니까 공 2개씩 떼고 자, 36으로 나누면 얼마가 되죠? 30이 되나요? 30m per second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속도가 30m per second였다는 거예요. 원래 달리던 속도가. 자, 그럼 그 순간에 브레이크를 딱 밟았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밟자마자 속도가 얼마가 된다 그랬죠? 30% 감소한다 그랬죠. 그러면 딱 밟자마자 속도가 얼마로 바뀌었냐면 30 곱하기 30% 감소한다는 얘기는 70%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죠? 30% 감소한다고. 그러면 70%로 바뀌는 거니까 원래 최초 속도의 70%. 이렇게 속도가 바뀌겠죠. 그럼 이 속도로 몇 초 동안 움직였을까? 1초. 왜? 1초마다 계속 30%씩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속도로 1초를 움직였는데 속도하고 시간하고 곱한 게 거리잖아요. 그래서 이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어차피 1초기 때문에 이게 1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됩니다. 얘가 그럼 첫 항이 되는 거지. 그럼 또 그 다음에는 여기서 다시 한번 30% 아이고 더하기가 아니라 여기서 다시 한번 30% 감소해가지고 뒤에다 쓸게요. 여기도 다시 한번 30% 감소해서 100분의 70의 제곱 이걸로 또 1초를 간 거지. 그럼 이게 또 그 1초간 이동한 거리이기도 하고 이런 것을 무한히 반복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공비는 10분의 7이 되겠죠. 공비는 10분의 7이고 첫 항은 30 곱하기 10분의 7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1-10분의 7분의 30 곱하기 10분의 7 이렇게 딱 계산하면 답은 70이 나오는데 사실 풀고 나서도 이게 약간 좀 너무 현실성이 없는 상황이라서 조금 그래 문제가 별로 좋진 않다. 자, 그래서 뒤에 연습 문제 중에서는 몇 개 더 같이 풀고 싶은 문제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개념 원리는 여기 62까지만 하시고 그다음에 RPM은 35까지 여기까지가 숙제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평일에 여러분들 검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들 안 되면 이제 토요일 날에 검사하고 남아가지고 끝내고 갈 거니까 아이씨 난 모르겠다 이러고 막 놀지 말고 평일에 좀 미리미리 좀 해놔. 알았죠? 주말다운 주말을 보내고 싶으면. 그리고 오늘 온라인 한 사람들 다음 주에 봅시다. 수고했어. 숙제 좀 잘 해오고 토요일 날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다은이는 그 너 수학 어떻게 할 거예요? 아직도 결정을 못했어? 그래? 무조건 확통을 병행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너 그 개념 강화를 해. 그거라도 해야지 우리가 좀 확통을 좀 이렇게 할 시간이 있지.
그거마저 안 하면은 너무 빡빡할 거야. 아, 수고했어. 지은이 수고했어. 채원아, 채원아, 네, 너 어떻게 하니? 저 코어 들으려고요. 코어, 그러니까 그 수학 특강 코어 하나 듣는 거지? 네, 영어는 안 듣고? 네, 오케이, 알았어. 다음 주에는 얼굴 좀 자주 보자고. 알았지? 네, 아, 수고했고. 신태는 내일까지 얘기해준다 그랬고, 형규는 파워로 바꾼다고 했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수학 왜 안 들어? 수학 들어. 이거 뭐였지? 아하하.